당장 이제 올해고사, 2019학년도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 5월 현 시점에서 6월 모의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본인의 수시 합격 가능성을 높일 것이냐 이런 고민인데 모집 규모는 좀 줄어들었어도 일단은 중위권 학생들에게 적성고사 이게 올해 몇 개 대학에서 얼마나 모집하는지부터 우리 윤신 선생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올해 이제 2019학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전국에 있는 대학 12개 대학에서 적성고사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을 하는데 올해 모집하는 인원은 총 4,600여 명으로 사실은 작은 인원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적성고사 전형으로 선발했던 인원에 비해서 확 줄어들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로 큰 차이 없이 적성고사 전형이 작은 규모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사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대학에서도 학생을 선발할 때 이 적성고사 전형으로 선발했던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 즉 학점이 다른 전형을 통해서 선발한 학생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손색 없이 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형 선발에 있어서 효율적이다라는 것도 일정 부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이제 미리 예고된 대로 하면 적성고사 전형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년도도 살짝 늘어나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4,800명. 네,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사교육 영향평가, 그러니까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 관련된 입시 전형을 좀 줄이자는 정부 정책의 이 방향성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전히 입시에서 중요한 전형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개 대학인데 주로 이제 수도권 대학인가요? 박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수도권에서는 아마 가장 그 적성으로 워너비 대학이 가천대? 네, 맞습니다. 가천대학교가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010명이었는데 올해 이제 소폭 상승해서 1,012명으로 늘었거든요. 사실 4,639명을 요번에 2019학년도에서 모집을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적성으로 합격하는 사람 5명 중 1명은 가천대 학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가천대가 많이 뽑는. 네, 이게 이것으로 학생을 뽑는 것이 이제 좀 고착화돼서 어쩌면 이제 가천대는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명분상 이제 공평한 기회 이런 것을 좀 더 널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혹은 이제 이것으로 인한 수익이 늘어나는 것인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입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뭐 36대 그다음에 인서울에서는 서경대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박승우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적성고사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위치해 있는 대학이 상당수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도 조금 이제 학생들에게 있어서 좀 서울 수도권에 계속 남아서 학업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좋은 출발점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포진해 있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도 좀 지역적으로는 거리가 있지만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도 지금 적성고사 전형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종, 홍대 세종인데 요즘은 세종이 급부상해가지고요. 또 뭐 SRT도 있고 KTX도 있고 근데 이제 고대 세종이나 홍대 세종은 아무래도 지명도가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단순히 적성과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도 적용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수능 후에 또 적성을 보고요. 수능 최저를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질적인 경쟁률은 좀 낮은데 그 안에서의 좀 치열함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발표된 그 자료로는 평균 경쟁률은 16대 1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천대학교를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천대학교가 최고인가 본데라고 할 수 있는데 단일 과별로는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데는 삼육대학교 37대 1도 보여줬거든요. 근데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23대 1입니다.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고려대학교나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16대 1이거든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 학생들은 사실 알짜배기 학생들. 난 이미 최저도 맞췄고 그리고 보통 다른 데에서는 내실 실질 반영 비율도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나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이미 자신이 있다. 난 이것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지 않나.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체크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 이어서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해보면은 고려대나 아니면 홍대 세종 캠퍼스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적성고사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대학 선택과 전공 선택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어떤 결정을 하거나 더 심각하게 또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신도 충족시켜야 되고 적성고사라는 허들을 넘겨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까지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중위권 학생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뭐 수능 전후로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고 도전하기에는 어려운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좀 현장에서 보면 아직도 이제 적성 전형에 대해서 좀 만만하게 여기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기 현 주소 파악 안 되고 그냥 여름방학 다 지났는데 9월 온 썼을 때쯤 되면 비로소 아는 거죠. 나의 교과는 보잘것이었구나. 학종은 나를 옳지 않구나. 보통 이제 대학들에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그 벽돌 전형이라고 벽돌 전형. 이 학생이 주는 돈으로 이제 학교에 벽돌을 하나 더 쌓는다. 그래서 벽돌 전형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벽돌 비용을 내지 말아라라는 좀 충원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12개 대학인데 일단 2개 대학만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요. 나머지 10개 대학은 최저 기준 적용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머지 전형 요소에 대한 변별력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는 실질적으로 4등급일 때 실질 반영 비율이 고대나 홍대가 좀 높았던 편이고 특히 수도권의 가천대는 그렇게 안 높더라고요. 한 2% 정도 실질 반영 비율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적성을 누가 더 빨리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학불이 달라지는 아마 이런 전형이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부탁인데 5월 말 현재 시점에서 좀 빨리 적합 전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